네, 안녕하세요.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긴급으로 이제 밀떡을 편성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스라엘 지역,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가자 지구죠. 팔레스타인들의 집단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자 지구에서 발사 로켓 수백 발의 로켓, 이제 정확하게는 보도가 됐듯 137발이 발사가 됐는데, 아이고, 예. 그 발사가 돼서 이제 사용한 무기 체계 아이언덤이라는 무기 체계도 등장했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원래는 분쟁이 꽤 많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계기로 무장 단체 하마스가 왜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무장단체, 하마스를 포함한 각종 팔레스타인의 크고 작은 무장단체들의 어떤 분쟁이 있었고 거의 전쟁 수준이었죠. 그리고 계속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강대국들의 중재,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중재에 의해서 또 아랍권의 어떤 중재도 있고 해서 뜸하다가 또 이제 발사가 되고 했는데, 특히 하마스란 단체는 무장단체 중에서 굉장히 세력이 강력한, 또 규모가 큰 단체고요. 자살 폭탄, 자살 공격이죠. 이제 그런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득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공격들이 이스라엘 쪽에는 피해가 그닥 많지도 않으면서 국제적인 어떤 비난도 많이 그렇습니다. 받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전복시키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보다는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니까요. 그보다는 어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서 결국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자치 독립, 이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원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생각해 봤는데, 항공 무기 체계는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 로켓이나 박격포 이런 쪽이 공격이 아주 잦았죠. 아주 잦았구나. 분쟁이 발생이 된 원인은 간단하게 어떻게 되나요? 이번 분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뿐더러, 그리고 점점 더 팔레스타인이라는, 또는 좁게 얘기하면 하마스 단체의 어떤 인지도가 계속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2018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 목적으로 로켓 공격을 가했죠. 예, 무장단체라고 하면은 보통 게릴라성을 많이 띠기도 하는데, 이번에 로켓포가 발사되는 걸 보고 또 굉장히 놀랍고, 그거를 사실 방어하는 이스라엘 측의 무기도 굉장히 전 놀라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 하마스를 위시한 무장단체가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공격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로켓 공격에 노출돼 있었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지역도 인구 밀집 지역이 있고요. 물론 텔아비브랄지 수도권 지역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은, 어찌됐든 인구 밀집 지역에 바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심을 하고 이스라엘의 골칫거리를 차단하고자 이스라엘 국방연구소, 우리로 보면은 ADD 같은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로 볼 때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업체가 있죠. IAI라는 그런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라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무기 개발하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마스가 움직였네요. 그 업체가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방산 시장에서 유명한 미사일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죠. 라파엘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주관이 돼서, 특히 이제 라파엘사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개발이 된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로는 아이언덤이라는 그런 그 무기 체계. 그러니까 방공 분야에서 다층 구조의 그 방어를 한다고 밀떡 시간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었는데 그 다층 방어 중에서도 제일 그 하층 방어, 저고도 방어를 하는 그런 무기 체계이고 로켓 공격은 물론 그리고 이론상으로 박격포 공격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고 시스템입니다. 그 하마스에서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출처가 참 궁금해요. 무장 단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직접적인 개발을 한다거나 그렇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텐데 분명히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가삼 로켓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참 특이한데 가삼 가삼 1, 2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배치가 됐는데 이 무기 시스템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 로켓으로 봤을 때는 로켓 무기 체계로 봤을 때는 좀 조악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가 생산하다 보니까 자체 생산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조악한 그런 그 뭐 같은 그 재료를 하더라도 좀 질이 떨어지는 아무래도 비효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봐도 이제 제조 과정에서 좀 확실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대에서 주로 이제 가삼 로켓을 많이 발사를 했는데 그 로켓은 보면 명중률이 정말 기가 찰 정도로 명중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그냥 발사를 하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 한 개 국가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는 뭐 우리로 보면 연평도 포격 사건 때의 로켓의 그 북한의 로켓의 그 명중률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거는 뭐 될 게 아닌 완전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그런 명중률이라서 그 공격에 비해서 역시 효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2010년을 넘어가면서 하마스에서는 소위 말하는 밀수를 통해서 주로 이란 그리고 중국 예.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하는 이런 제3세계 국가 내지는 동구권 국가들한테 이런 기술 및 재료를 암암리에 이제 밀수 형식으로 들여와서 생산 개발하다 보니까 초창기의 가삼 로켓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그 사거리가 최저 4km에서 최고 많아봐야 한 40km, 50km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게 뭐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버전들이 있다고 해도 70km를 넘는 그런 로켓은 없었거든요. 물론 뭐 70km만 해도 뭐 대단한 거지만 현대전에서 그 로켓을 사거리면으로 봤을 때 글쎄 70km 이상도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한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나라들한테 비밀리에 협조를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제로 가장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이번 공격 같은 경우. 그래서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로켓들을 발사하기 때문에 이론상 그 텔아비브까지 공격이 가능한 로켓도 있어요. 그럼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방어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한 어느 정도 몇 킬로까지 가능한가요? 그건 뭐 그 시스템을 갖다 그 확장하기 포대를 갖다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아이언덤의 그 레이더 체계가 방어할 수 한 개 레이더 포대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수도권만 방어하겠다고 그러면은 한 2개 포대는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그런 정도라면은 30km에서 40km 범위 안에 들어가는 반경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는 방공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개발 당시에 그 스펙을 보면은 뭐 날라오는 그 로켓의 90% 이상을 요격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게 이제 아이언덤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이번에 꽤 많이 방어가 됐던데 영상을 하나 보니까는 밤에 폭죽 터지듯이 맞습니다. 정말 펑펑펑 터지는데 그럼에도 완벽히 100%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방공 분야에서 사실 공격자 측과 그 방어 측의 가성비나 여러 가지 논리로 봤을 때 방어 측이 훨씬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게 훨씬 더 까다롭고요. 로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저렴한 그 생산 단가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마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조금은 조악한 그런 그 로켓을 제조 생산하기 때문에 그 생산 단가라는 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켓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왔을 때 방어를 하는 측면에서 완벽하게 100% 방어한다, 100% 명중, 그거는 뭐 오히려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방어를 한 이후에 전투기로 이제 폭격을 하기 시작했고 예비 소지도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이후에 진행을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항공 분야의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거의 미국 다음 간다. 이제 서방 진영에서는 그럴 정도로 프랑스나 영국의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F-15I하고 그 F-16I가 주로 동원됐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뭐 보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한 것 같고요. 특히 지역이 그 종심이 짧기 때문에 F-16I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호위 기체로는 이제 그 F-16이나 또 F-15가 동원됐을 거고요. 실제 공격은 F-16I가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다시 이제 좀 미사일 방어 체계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그런 아이언돔을 보고 밀도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댓글을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방어 체제로 지금 개발 중이고 어떠한 체계로 지금 준비 중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사실 좀 이 해주세요. 분야에 통칭되는 그 무기 체계의 명칭은 사실 C램이라고 합니다. C램. 네, 앞에 이제 카운터, 이제 C는 이제 카운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R은 로켓을 뜻하고요. A는 이제 포병 무기 체계들이죠. 주로 뭐 중구경, 그 대구경의 그런 그 포들, 그 포탄들을 얘기하고 그것들을 이제 방어한다는 그런 그 이름으로 이제 CLM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이 실전 배치를 한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개발들은 뭐 독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도 당연히 그 하고 있는데 우리로 볼 때는 조금은 좀 미국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보다는 미사일의 그 추진체와 그 유도부를 그거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거는 사이드 와인더 아시죠? 그 단거리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을 기본으로 해서 암람에 들어간 기술도 물론 이제 그 뭐 추진체 쪽에는 이제 들어가고요. 그러한 무기 체계 중에 이제 해상 무기 체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램이라고 해서 RIM-116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형 함정에 장착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해군도 당연히 이지스함급이나 그 이순신급에 장착을 하고 있죠. 램을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 램을 갖다가 이제 베이스로 해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에서 기본 탐색 개발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그 더 나아가 보면 세계적인 추세,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는 사실은 가성비 면에서 더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수없이 날아오는 이 로켓과 포탄을 방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해결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미사일들의 아무리 단가를 낮춰본들 당연히 방어 측에서의 무기체계의 단가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에서 보기로는 한 발에 5천만 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간에 보면은 위에서 5천만 원씩 날라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그 5천만 원보다는 지상에 떨어졌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훨씬 더 이득이고 이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랑 대치 중이기 때문에 분명 실전 배치가 지금 진행돼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전 배치까지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도 북한의 그 로켓 공격과 장사정포들한테 그 노출이 돼 있잖아요. 물론 그거에 뭐 공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신감의 표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도 그럴 텐데 전략 목표는 개전 초 하루 안에 그 장사정포 전력의 거의 그 90% 이상을 괴멸시키겠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완전 괴멸인 거죠. 그런 목표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목표고 사실 개전이 되면은 노출돼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언돔 같은 저고도 방공망 체계, 다층 방공망 체계 구성하면서 마지막에 저고도 방공망 체계를 필요로 하는데
마땅히 이 분야에 있어서 미래에 추종되는 거는 결국은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사일로는 안 된다. 바로 레이저를 활용한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 체계가 각국에서 또 특히 이제 그 군사 강국들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발이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 기본적인 그 저층 방어에서 또 거기에서 또 3단계로 나눕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거에 맞는 무기 체계를 개발 중에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 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와 유사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중이고요. 근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추종이 돼가지고 레이저 무기 체계로 저층 방공망을 구성하려는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물론 지상군 페스티벌이랄지 이런 그게 전시까지는 안 되지만 거기에 이제 아주 작은 모형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와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회사 차원의 개발들, 각사 차원의 개발들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언돔을 국내에 도입을 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더 가성비적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연평도 사건 때 굉장히 많이 이슈화됐죠. 우리도 아이언돔을 도입을 하자. 지금 이제 개발할 단계에서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아이언돔이라는 거에 대한 좀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조금 걷어보면 하마스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가 아닌 조약한 그렇죠. 그런 무장단체 규모는 크다고 하지만 그런 무장단체에서 를 대항하는 아이언돔을 하고 예를 들면 북한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대항하는 거하고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버겁지 않느냐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명중률도 조금은 허상이 있어요. 사실 90%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레이더 범위 내에 들어온 로켓이나 포탄의 거의 90% 가깝게를 요격한다는 거지 발사된 모든 포탄과 로켓을 공격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보았을 때 그리고 예전에 2018년도 이전까지의 어떤 하마스의 공격을 방어할 때는 사실은 명성에 걸맞지 않은 40% 이하의 그런 요격률을 보이기도 했어요. 뭐 그것이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더 사거리 안에 들어온 레이더 탐지가 된 요격체를 요격한 명중률이냐 아니면 발사한 모든 발사 탄수에 대한 대비한 요격률이나 갖고 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요격률이 그렇게 90% 이상이라면 당연히 실질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는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한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군과 민간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도입이 안 됐고 대신 미래의 위협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개발을 하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램이랄까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미래에는 레이저 무기 체계가 동원된 그런 무기 체계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의 사건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철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밀떡 또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그렇게 본다면 아이언돔과 유사한 CLM 무기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방공 분야에서 다층 방어망을 구성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특히 이제 저층 방어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드론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그래서 대공포 같은 그런 무기 체계만을 추종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의 흐름은 그것이 아닌 레이저 무기 체계다라는 거 이제 말씀 이 기회에 좀 드려보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각사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좀 추종할 수 있는 모델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사정이 좀 비슷하고 종심이 짧고 그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레이더 분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엘타사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 분야에는 라파엘사가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갈팡질팡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다른 무기 체계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산으로 가고 있고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이젠 지양하고 이 CLM 분야에서
어느 분야는 어디, 어느 분야는 어디, 중심은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선택과 집중.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역시 국방 정론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국방 정론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맞는 우리의 시각, 그럼 답이 분명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좀 간단히 그 밀떡 긴급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아이언돔이었고요. 아이언돔에 관련된 세계 흐름들도 알아보는, 또 우리의 입장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